자, 12띠 공통 자기가 태어난 달과 2021년 하반기 운세를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이죠. 이번 시간에는 이제 뜨거운 여름에서 가을의 시작점, 여기가 이제 입추하고 처서예요. 양력으로는 8월 7일경부터 9월 7일경에 해당돼요. 아직은 이제 뜨거운 기운이 남아있는 거고요. 이 뜨거운 기운에서 열매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미션, 숙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불기운을 금기운으로 바꾸는 지점이 되는 거죠. 이 태어난 달에 원숭이 신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원숭이 신월에 태어났다는 뜻이죠. 원숭이 달의 특징은 가을을 열어라. 아직까지 뜨거운 계절이기 때문에 가을을 연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거죠. 금의 공간이라는 것은 이제 빛이 차단되는 공간이란 뜻이에요. 그 공간으로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 집어넣는 이 시간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잘못 집어넣는 경우에는 이제 열매가 골마서 터지듯이 이제 자기 거가 없어지는, 이제 가성비가 떨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원숭이 달에 태어나신 분이 이 부분을 대단히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태어난 달이라는 것은 성장 과정에서 터득하는 기술, 그다음에 자기 직업, 구체적으로는 자기 밥벌이, 우리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에너지란 말이에요. 근데 그 에너지가 내 거가 돼야 되잖아요. 잘못 수납할 경우에는 골마 터지듯이 내 거가 없어지는 거죠. 도둑 맞는 거죠.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고 가장 시대를 앞서가는 문화 시스템의 공간에서 내가 살아간다는 뜻이잖아요. 거기에서 그 새로운 문화 시스템을 내 거로 만든다는 것은 그만큼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그만큼 예민하고 위험한 공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원숭이 달에 태어나신 분들이 새로운 문화 시스템이라든가 마케팅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일찍 성공하는 분들도 있는데 또 그만큼 시행착오도 많이 겪는 위험성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걸 한번 좀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흡수와 수납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자기 것이 없다 이거죠. 제대로 한다면 앞서가는 열매를 자기가 갖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좋은 점도 있죠. 그래서 신월 출생자가 2021년 가을을 맞이한다는 것은 8월 달부터 원숭이 달에 들어가죠. 원숭이 달에 태어났는데 원숭이 달을 맞이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신 방합이죠. 그 다음에 삼합이죠. 그러니까 방합과 삼합의 자기 목표점이 좀 더 분명해지겠죠. 이 원숭이 달부터 자기의 목표점을 수정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운다는 뜻도 되는 거죠. 2021년에 세상의 모습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안 되잖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얽혀 있단 말이에요. 이제 거기에서 신월 출생하신 분들이 이제 원숭이 달이 되면은 어떤 하나의 목표점으로 다듬는 시간이 된다. 그래서 닭의 달이 되면은 유구머리 되면은 여기에도 방합이잖아요. 방합이라는 것은 나의 계획이 힘을 받는다는 뜻도 되고요. 주변의 세력과 결합을 해서 좀 단단해진다는 뜻도 되는 거죠. 2021년의 특징이 각축장이기 때문에 결과를 너무 확실히 내려고 그 욕심만 조심한다면 좋겠죠. 결과물을 완전히 장악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유구머리 됐다 하더라도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내려고 하면은 안 된다 이거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좋은 세력을 가지고 좋은 결합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유구몰의 시기는 자신의 업무 내용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 되는 힘을 갖게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수월이 되면은 방합 상생의 시기죠. 그래서 나를 도와주는 도우미를 만나게 되고요. 2021년의 특징을 이제 완전히 자기가 이제 파악을 한 거죠. 그러면서 도우미를 만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월이 되면은 자신을 키워주신 부모님이나 조직일 수도 있고요. 직장 상사, 자신의 틀을 다듬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신월 출생자가 2021년 겨울을 맞이하게 되죠. 자,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좋은 흐름이 이어지네요. 금수 상생의 시간이다. 돼지달, 해월도, 자월도 금수 상생과 삼합의 시기죠. 그 다음에 축월은 자기 업무에서 조금 변화가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자, 이 해월부터 보시면은 해월은 조금 확장이 되는 거죠. 자기가 하는 일이 좀
범위가 넓어진다는 뜻이고 새로운 제안과 기획이 생긴다는 거고요. 자기가 도우미 역할을 해야 될 일이 또 생긴다는 거죠. 그만큼 활동 범위가 넓어진다는 거예요. 자월을 맞이한다는 것은 중심축을 갖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동안 이제 자격증 공부를 했던 분들은 그 자격증의 모습이 이제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역할이 직장 내에서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자월이 되면은 신월 출생자는 어느 정도 윤곽이 보이겠네요. 그래서 이제 축월이 되면은 신축은 개척으로 보세요. 그래서 새로운 영역을 공부하는 분도 생기고 2021년에 마무리를 하면서 2022년으로 넘어가는 시점이잖아요. 축월이. 세상의 변동의 모습이 민감하게 나타난다고 했죠. 이것을 이제 자기 거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개척의 시간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새로운 영역에 공부를 해야 되는 이동성이 나타나겠죠. 2021년 겨울이 되면은 윤곽도 분명해지지만 자신의 역할도 인정을 받지만 그 시대의 변화에 자기가 이제 적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공부도 도전하고 약간의 영역에 변동이 일어나겠네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예상하면서 흐름을 살펴보시는 게 중요하겠죠. 축년 축월에서 인년 인월로 넘어가는 이 시점이 축축인인 여기가 12년의 변곡점에서 요 4개의 꼭지점에서 여기 축년에서 인년으로 넘어가는 요 변곡점이 이 원숭이 달에 태어나신 분한테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요 지점이 여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여기가 뭐예요? 게임 체인저의 등장이라고 했잖아요. 제품, 제도, 인물, 문화 시스템이 가시화돼서 보여주는 그러한 시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흐름을 자기 거로 만들어야 되겠죠. 이 시기에 나타나는 제품이나 제도의 어떠한 변동 사항을 앞으로 시대의 흐름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란 말이에요. 자, 2021년에서 2022년으로 넘어가는 이 겨울의 시점이 이제 2021년의 각축장의 시간에서 2022년의 전문화의 시대로 넘어가는 이 포인트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신월 출생자분들이 이 변곡점에서 실력 발휘를 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돼요.